패자의 질투는 추합니다. 중국이 요즘 한국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질투심을 드러내는 대상은 무려 평균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한 꽃다운 걸그룹 뉴진스입니다. 옅은 화장과 수수한 옷차림, 10대 소녀들의 청량함과 발랄함, 그리고 옛 추억과 신선함의 조화.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된 뉴진스만의 이런 특별한 매력은 단숨에 대중들을 휘어잡았고, 뉴진스는 온갖 상과 기록을 휩쓸며 K-팝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의 기록이라고 보기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가방, 셔츠 등 뉴진스와 관련된 물건이란 물건은 죄다 품절대란에 두세 배 웃돈을 주고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되팔이들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겨우 중고등학생 나이에 불과한데도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을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뉴진스는 데뷔곡인 어텐션을 2년간 연습했는데 단 한 번도 질리지 않아 성공을 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 곡만 2년을 주구장창 완벽을 기하며 연습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대단한 성과를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중국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는지 뭐 하나 트집 잡을 건수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뉴진스가 한지 홍보 영상에 출연하자마자 이렇게 뉴진스의 SNS에 우르르 몰려가 온갖 추잡한 악플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이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는 중국이다. 한지는 중국의 종이를 표절해 만든 복제품이다. 하지만 뉴진스가 출연한 한지 홍보 영상 그 어디에도 종이의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지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이런 중국인들에게 한지는 그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한지가 아니었다면 김치로 또 한복으로, 뉴진스가 아니었다면 중국인이 질투하는 다른 아이돌에게 또 다른 배우에게 그 어떤 조합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만행은 오롯이 중국인들의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중국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 이들의 국호에서부터 드러나듯 중국인들은 지극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좁아터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500년 전에 아직 머물러 있죠. 대한민국을 속국 취급하는 사람이 외교부 부국장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며 경제력으로도 인구로도 다른 국가들에게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국제사회에 끼치는 민폐로는 아직 독보적인 1위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이런 현실을 깨닫길 바라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문화다신자강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 사회, 이론, 제도를 중국이 가진 세계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22년 올해 문화 자신감을 추가하여 4개의 자신감으로 확립하여 전 세계로 자신들이 우월함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효과와 이익이 첫째라고 적시합니다. 즉,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면서도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로 이어져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중국판 뉴진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대표는 과거 국내 최대 대형 연예기획사 SM에서 일하면서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를 만들어낸 인재인데요. 민희진 대표가 2007년 소녀시대를 기획할 때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2년 뉴진스를 세상에 선보일 때도 국가의 이념이라든지 정부의 성과나 정책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은 단 1초도 품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나 즐거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슬픔, 처절함, 외로움까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것이 문화 아니던가요? 희노애락에는 규율도 윤리도 원칙도 없습니다. 그저 이쪽 저쪽 손길 닿는 대로 흐르면서 울림을 전하는 것뿐이죠. 문화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중국의 권력자들 탓인지 중국인들이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던 내용과는 달리 세계 각지에서 중국인을 보는 시선은 경멸에 가깝습니다. 정작 외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은 지저분하고 시끄럽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열등감의 시작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조작과 날조입니다. 성적을 F에서 A플로 만들듯 중국 정부가 앞장서 역사와 문화를 제멋대로 주물러 예쁜 모양을 만듭니다. 본래 중국의 것이었는데 다른 이들이 뺏어갔다고 얘기하면서요. 월드컵에 출전도 하지 못한 중국은 스스로 축구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춘추 전국 시기에 이미 축구가 시작되었다면서 축구의 발상지인 영국을 부정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중국은 골프도 자기네가 먼저 시작했다며 우겨댑니다.
스코틀랜드보다 중국이 이미 400년 전에 골프 게임을 했었다며 거짓부렁입니다. 이런 중국인들에게는 뉴진스도 자신들에게 쏟아져야 할 관심과 찬사를 빼앗아간 도둑인 셈입니다. 정작 그들은 아이돌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명백히 수준 이하의 그룹을 아이돌이랍시고 내놓으면서요. 아이돌이 왜 아이돌일까요? 영어로 우상이란 뜻을 지닌 아이돌은 단어 그대로 대중의 관심과 동경을 한몸에 받는 우상이자 현 시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그 어떤 유형이건 아이돌들은 제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대중에게 이를 어필합니다. 그리고 운이든 실력이든 대중의 인기를 얻은 아이돌은 뉴진스와 같이 떠오르는 별이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묻히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죠. 하지만 중국은 올바른 미의 기준을 정하자면서 이런 아이돌을 배출합니다. 어떤 부분이 올바른 미의 기준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한 번도 뉴진스같이 뜬 중국 아이돌이 없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는 확실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체제에는 조금 어울리는 것도 같습니다. 혁명적이네요. 어쨌든 이래놓고 자신들의 정당한 관심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고등동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자정작용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남에게도 강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고 타인의 자유는 존중하지 않죠. 독선이자 아집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수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 가슴 깊이 와닿는 말입니다. 국가는 그 지도자를 닮아갑니다. 어쩌면 반대로 그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수십 년간 독재자 치하에서 평생을 보낸 중국인들은 이렇게 독불장군이 될 운명인가 봅니다. 하트 이슈가 들려준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이슈였습니다.